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사실 깨져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코인이 엄청나게 지금 비트코인부터 폭락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약간 호재거리로 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뉴스들이 요즘 들어서 한 일주일 상간에 나왔던 뉴스들이 좀 악재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승한다, 뭐 어떻게 뭐 2만 달러 간다, 뭐 만불 돌파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개발이 어떻게 진척된다, 이게 아니라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 개발자들이 떠나고 있다, 뭐 요런 것들. 근데 요런 뉴스들 위주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호재예요. 네. 그러니까 리플에 관한 얘기도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지금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재단에 있는 리플 코인을 거의 다 이제 매도해가지고 파산하기 직전이다. 계속해서 또 내다 팔아야만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영으로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오스, 트론, 비트코인 캐시, 플런트, 둘러싼 개발자 활동 지수,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 자산에서 전반적인 개발자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핵심 코드 업데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개발자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핵심 코드 업데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도 잘 보셔야 돼요. 프로세싱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메인넷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 그래프만 보시면, 자, 보시면 이오스, 특히나 이오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트론, 자, 개발자 활성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카르다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코다의 활동 모두 거의 20% 감소한 반면 리플, 하이퍼레저, 스텔라도 전년 대비 개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만 딱 보면 내가 왜 이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거 이러다가 영혼에 수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 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항상 이상하게 시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세가 막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정점에 치달으면 그때 또 호재 뉴스를 막 던져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이런 데는 사실은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그 뼈대가 엄청나게 굵은 매스미디어 회사예요. 그 외에 다른 많은 매스미디어들 회사도 있지만 이들도 사실은 백그라운드에는 다 자본 세력이 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다 한다고요. 여론 조작을 다 하고 있다고요. 여론 몰이를 하고. 근데 거기에 동화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오스, 트론, 메이커다오 주간 업데이트에서 비체인, 스텔라, 그리고 BSV, 네오, 크립토닷컴을 통해 각각 94, 96%, 98% 업데이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스모스, 아이오타 및 폴카닷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해서 나오는 코인들 다 괜찮은 코인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인지도 어느 정도 받은 코인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런 뉴스를 좀 약간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뉴스는 이제 캡처를 했고, 파일코인에 관해서 요즘에 시장에서 되게 무르익어가지고 이런 거에, 이 코인에 관해서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되게 많아지는데, 내가 이것저것 계산하기도 되게 싫다, 그리고 골치 아프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메이저 코인 위주로만, 사람들 많이 투자하는 코인들 위주로만 투자들을 많이 진행하세요. 오히려 이런 코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를 수도 있는 코인인데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는 코인들 중에 또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뭐 암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 파이낸싱 회사 되게 여러 회사들이 백그라운드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 또 맞고, 그게 또 사실이었고, 코인은 괜찮은데 중간에 이제 사기꾼들이 짜잘하게 이제 장난쳐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을 농락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채굴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진정성 있게 하는 건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저는 추천은 안 드려. 내가 만약에 파일코인에 진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코인베이스에 이제 이름은 리스트업 돼 있기 때문에
코인이 7월달부터 풀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은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관심을 가지시던가 아니면 게이트 IO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금액은 말고 작은 금액들만 한번 소량으로, 그러니까 재미삼아 해본다는 식으로 한 몇백만 원 정도만 해보시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파일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사기꾼이 주변에 많다는 거를 아시면서 접근하지 마시라. 그리고 올해 이더리움이 지배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AMB 크립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동감하거든요. 이게 아마 앞으로 6개월 정도 시장을 지배할 텐데, 흥미롭게도 총 이더리움의 옵션의 미결제 시가가 의해 제공된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공개 이자는 상당히 크게 증가했으며 1년 동안 최고 기록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에 관한 게 옵션도 그렇고 선물 시장도 이리스 X부터 그렇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이거에 관해서 상품 출시를 했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직관적으로 딱 보면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력들은 미리 시장에다가 이걸 판을 깔아가지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옵션하고 선물 시장에 관해서 좀 거미줄을 쳐놨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이더리움 기반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중반부터 하반기, 4분기까지는 이더리움이 아마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세 번째가 지난 거긴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반감기는 앞으로도 올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포에서 포스로 가면 그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ERC20하고 대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반증이 뭐냐면 카이버 네트워크, 메이커다오, 질리카, 이런 것들, 그런 코인들, 제로엑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살짝 파동을 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오미세고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시장은 7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오픈을 하는데, 보시면 그냥 반등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시장 상황은 되게 불안한데 반등해서 올라가. 근데 비트코인은 비리비리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커플링,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디커플링.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시장 상황을 맞추는 거는 저도 어느 순간까지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들 꼴리는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가 사망했다.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 창업, 간판급 인물로 부상, 우회 상장 먹튀 논란도. 그래서 여기에 돈이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원망이 많으면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코인사의 대표가 있어. 어떤 코인사의 대표 개발자가 있어. 근데 그 대표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했어. 그런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만약에 못 굴러가면 그거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비탈릭 부텔린이 사망한다고 해서 이더리움 2.0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이더리움이 구형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지미송이 사망한다고 해서, 아니면 그 익명의 인물 나카모토 사토시가 사망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갑자기 0으로 수렴할 것 같으세요? 이오스, 댄 라이머가 갑자기 여기서 사망한다고 해서 그게 이오스 재단이 망할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월서 피닉스나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DCG 그룹 같은 데도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기관들한테 상품을 출시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미리 다 파악을 해서 다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개인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약간 큰 자본이 움직이고 그들이 점찍어 놓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캐시, 예를 들어서 주코 윌콕스가 갑자기 사망한다고 해서 그 재단이 망하진 않아요. 일렉트로닉 컴퍼니가. JP모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그들도 마찬가지지. 자,
외신이 이더리움 2.0 이후 채굴자 이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자, 이걸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 있지만 2.0이 되긴 될 것 같아요. 7월에 되든 아니면 하반기 어느 3분기에 되긴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매스컴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순간 되긴 될 건데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채굴업계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 다른 네트워크로의 채굴자 이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는 포스 모델 전환 이후 채굴자는 두 가지 선택에 마주할 것이다. 첫 번째, 채굴 설비를 팔고 이더리움을 매수, 포스 담보 예치 메커니즘에 적응하거나 GPU 채굴기를 지원하는 기타 네트워크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가지 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게 포스로 전이되면 그 채굴 노드가 어느 쪽으로 옮겨갈 거다. 그래서 그것도 반사 이익을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향후 그런 코인들에 관해서 한번 조사들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그 범주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더리움이 움직이면서는 똑같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진정되나 했더니 흑인 총격 사망에 이게 다시 사람들이 시위가 재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게 전염병이 됐든 이런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프랑스, 런던, 특히 런던, 우리 국내 매스컴엔 안 나오는데 거기도 지금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되게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근데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그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먼 나라 갈등 해결은 미의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맹이 위협받아도 미국 우선주의 강조.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 위협 담화를 발표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먼 나라 갈등 해결은 미국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거듭 강조한 원론적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관심 밖으로 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나토에서도 미군이 철수한다. 그리고 실제로 철수를 하고 있고, 이 얘기는 벌써 지난 10년 이전부터 벌써 나왔던 얘기고, 한국에서도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벌써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이건 아마 이 수순대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서 통일이 될 거다 저는 이제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북한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 정부에서도 쇼를 하고 있다고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너만의 시나리오다. 절대 통일은 될 수 없어. 응? 북한은 뭐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가 혼란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대표들은, 대통령들은 북에 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금융권 판도 흔드는 카카오뱅크 상장가치 10조 원이 가시권, 내년 상장 예산 카카오뱅크 총자산이 23조 4천억 원, K뱅크가 2조 원, 기업가치 최대 9조 예상, 주택담보대출 시장 진출로 고성장 전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부터 유일하게 저는 특권을 받은 어떤 그런 회사가 카카오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산업이 금융권을 잡은 회사는 유일하게 이 회사밖에 없어요. 이건 주식시장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뱅크까지 잡았는데 주식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식까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산업을 다 흡수해서 빨아먹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도 아마 빨아먹고 있을 거예요. 카카오 주식도 흔들흔들 거리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100만 원이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나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바이오가 저는 삼성그룹한테는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를 보실 때 맥점을 잘 보시고 어떤 그런 관점을 잘 보시면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번 영상은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객관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뉴스를 보실 때도 필터링 할 건 필터링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추리셔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넘기면 아마도 9,00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점이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